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황헌규 교수님께서 좀 질문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조금 답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라는 그 개념을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는 한 환자가 그 기록이 시작되는 날짜와 그 환자의 기록이 DB상에 이제 끝나는 날짜가 별도의 테이블로 그냥 정의가 돼 있어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그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정보들이 각각 이제 날짜들이 테이블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기록들은 환자별로 다 날짜가 막 제각각이겠죠. 어떤 환자들은 뭐 2010년에 방문이 시작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2020년에 시작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와 엔드는 그냥 그 환자가 방문한 기록에 따라서 환자별로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각각인 기록들 중에서 저희가 아까 설정을 한 그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요 이벤트가 그 환자의 기록 중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날짜가 이제 인덱스 데이트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런 개념이 이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10에서 2020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드러그 에라에서 여기에다 이제 라니티딘을 놨는데 이 라니티딘을 먹은 인덱스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를 제가 에라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비트윈으로 넣어서 이걸 2010년 1월 2일에서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한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트에 플러스 1을 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아틀라스의 버그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요 이벤트가 2010년 1월 1일에서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사람들만 코호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니셜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기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각각 환자들마다 이제 그 환자 기록이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타임 앤 리스크는 요 아웃컴이 요 타임 앤 리스크 기간 안에 이제 발생하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겠다는 그 기간이 이제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인 거고요. 이제 엑시트는 이제 코호트 엑시트가 되는 이제 그 날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틀라스에서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제네레이션을 시키면은 제가 보통 이 부분까지 설명을 잘은 안 드리는데, 자, 여기 아틀라스에서 컨피그레이션에 보면은 각 DB별로 스키마들이 쭉 나와요. 여기에 리절트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습니다. 이 리절트 스키마 안에 코호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명이 코호트예요. 그럼 그 코호트라고 하는 테이블은 4개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호트 저희가 만들면 이 코호트 아이디, 이 넘버, 그러면 이 아이디에 우리가 이 아이디를 이 코호트 설계를 만족하는 환자의 펄슨 아이디 정보가 들어있는 그 펄슨 아이디 컬럼, 그리고 이 사람이 코호트에 언제 들어왔는지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코호트 엔드 데이트, 이렇게 4개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리절트 스키마 안에 코호트 테이블 안에는 우리가 만든 코호트 데피니션의 환자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언제 코호트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제 코호트에 나왔는지 이 정보가 이제 그 코호트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엑시트 데이트가 저희가 아까 여기에 설계한
이제 여기 설명드렸던 요 세 가지 옵션에 의해서 그 엑시트 데이트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는 그 조건이 되겠고, 타임 앤 리스크는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인시던스 레이시나 에스티메이션처럼 실제로 아웃컴 코호트까지 만들고 그 아웃컴이 요 타겟 코호트 상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타임 앤 리스크를 다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마 조금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제 타임 앤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조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그냥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으로 이제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겟 코호트까지 만들었고 3개 코호트 만들어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대조군도 만들어야 되고 아웃컴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나머지들은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라니티딘 코호트 여기에서 라니티딘 코호트에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호트 설계를. 그래서 여기 요 종이 2개 이제 겹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 코호트가 이제 복사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목을 다시 Other H2 Blockers 코호트를 제목을 이제 기입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서 약물들을 스위치를 시켜줄 겁니다. 이제 엔트리 이벤트에서 라니티딘을 먹어야 들어왔다면 이제는 Other H2 블로커를 먹어야지 들어올 수 있게 컨셉을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즈 같은 거는 똑같고 여기가 이제 바뀌겠죠. 워시아웃 하는 약물을 이제 스위치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without previous 라니티딘, 그리고 여기 드러그 익스포저에도 여기서 라니티딘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센서링 이벤트로 설정한 요것도 라니티딘이 이제 투약받으면 코호트에서 나가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저장하면은 컴패레이터 코호트는 설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웃컴 코호트는 그냥 새로 만들면 되는데요. 요 뉴 코호트에서 아웃컴 O 언더바 애니 캔서 그리고 제 이니셜 하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는 캔서였죠, 저희. 그래서 여기에서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을 불러오고 여기에 이제 임포트 컨셉 셋,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애니 캔서 컨셉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를 불러오고 요거를 아웃컴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연구의 설계에서 아웃컴이 이 사람이 암을 최초로 발생했을 거를 저희가 아웃컴 이벤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얼리스트로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타임 앤 리스크를 잡아놓은 그 기간 안에 얼리스트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올리벤치로 해놨다고 한다면 이제 아웃컴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컴을 볼 때에 이 환자가 꼭 최초로 이 아웃컴이 발생한 게 아웃컴 발생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아웃컴이 발생했을 그 이벤트 날짜를 우리가 아웃컴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올리벤치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벤치로 해놓고 인클루전 크리테리어 아무것도 설계 안 있어도 요거를 올리벤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조건이 들어가도 요걸 올리벤치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올리벤치로 돼 있으면. 그리고 올리벤치로 하셨으면 주의하실 점이 엑시트를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놔주시게 되면 안 됩니다. 디폴트로 놔주시게 되면은
안 되고 요게 픽스드 듀레이션 요걸로 해서 반드시 요 이벤트가 엔드가 될 때 한번 나가게 요렇게 해주셔야지 요 올 이벤트로 해놓은 보람이 있습니다. 요 올 이벤트가 다 카운트가 되게 하려면 요 각각의 그 이벤트가 일어난 기간들이 하루라도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게 다 또 머지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벤트로 해놓더라도 요거를 만약에 그냥 컨티뉴어스 옵저베이션으로 한다면 요게 올 이벤트로 시작이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 날짜에 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요 이벤트가 끝나는 날짜가 다 요 컨티뉴어스 옵저베이션의 엔드가 되는 날짜에 되게 되면 모든 이벤트들이 날짜가 겹치게 돼요. 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각각의 건수로 카운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수로 카운트가 되게 하려면 요 이벤트가 이렇게 끝날 때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이 픽스드 듀레이션에서 엔드로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셔야지 요거를 올 이벤트를 해놓은 보람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야지 이제 각 건수별로 이제 카운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웃컴 코호트까지 만들면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타겟 컴페리터 아웃컴 코호트 3개 코호트에 대한 설계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이런 인시던스 레이트나 뭐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인시던스 레이트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시던스 레이트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호트 상에서 아웃컴 코호트가 타임 앤 리스크 기간 안에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 어널리시스 버튼을 누르셔서 이 인시던스 레이트 제목을 쓰고요. 라니 TDN vs other H2 blockers any cancer 하고 제 이니셜 저장을 하고 이 인시던스 레이트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웃컴을 보려고 하는 코호트들을 여기에 다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 초록색 버튼 Add Target 코호트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었던 제가 필터를 한번 HK를 주고요. 라니티딘 그리고 other H2 블로커 other H2 블로커 이렇게 2개 코호트를 제가 불러왔고 여기 아웃컴 코호트는 아까 만들었던 캔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불러오고 이렇게 코호트를 이제 임포트를 시키고요.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는 제가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었죠. 인덱스 데이트 시작 이후로 30일 이후부터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365일까지 타임 앤 리스크 기간으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임 앤 리스크를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30일 이후부터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365일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이 아래쪽에서 남녀별로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층화 분석을 할 수도 있어서 여기 New Stratify Criteria에서 여기서 female이라는 조건 여기서 여성은 데모그래픽, 성별은 데모그래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 데모그래픽에서 여기 젠더 크리테리어에 Add 눌러서 여기에서 female을 찾아서요. 검색하고 여기 스탠다드 컨셉 이 8532 컨셉 클릭을 하시면 이 동그라미 주황색으로 바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Add and Close 누르면 이렇게 female이라는 컨셉이 add가 됩니다. 그리고 male이라는 컨셉도 여기 초록색 버튼 다시 한번 누르셔서 여기에 male 그리고 Add Criteria 컨셉 그룹 다시 누르시고 데모그래픽에서 여기 초록 버튼 누르고 젠더 크리테리어 여기 다시 버튼 누르고 여기서 메일 여기 메일 버튼 8507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메일을 의미하는 컨셉 클릭을 해주시고 Add and Close 누르시면 이렇게 메일이라고 하는 컨셉도 저희가 임포트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성, 남성을 쪼개서 결과를 보겠다라는 스트래티파이 크리테리어를 부여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인시던스 레이트는 설계가 끝납니다. 이게 미리 돌아간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가 아까 설계한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걸 이제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 제네레이트 쪽에
원하는 DB를 선택하셔서 제네레이트를 누르면은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2017년 DB에 돌렸을 때에는 자, 여기에 타겟 컴패레이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타겟에서 아웃컴이 몇 명 발생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이 2017년 DB에 돌렸을 때에는 타겟 코호트 환자가 37,9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에 이 아웃컴이 608명이 발생했더라. 요거를 1000명으로 환산을 했더니 1000명 중에는 16명이 발생한 결과가 나왔고 타임 앤 리스크 제가 아까 설정한 그 기간에 모든 환자들의 그 기간을 합산했더니 요 16,900년이 나왔고 요 16,900년 중에서 아웃컴이 발생한 사람을 1000년으로 환산을 했을 때 35.9명이 발생을 했더라. 라는 이제 레이스로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프로포션은 이 케이스에서 펄슨을 나눈 다음에 1000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오고요. 이 레이 숫자는 이 608명을 이 타임 앤 리스크 16,900년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000년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1002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겠고 여기 이렇게 레포트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제가 아까 피메일, 메일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각각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 아웃컴이 몇 명이 발생했고 프로포션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남자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남자가 더 높게 나왔고 요거를 이제 인년 개념으로 봐도 이제 더 높게 나왔고요. 남자의 발생률이. 자, 요게 이제 타겟군에서 요렇게 프로포션이 이제 1000명 중에 16명 정도 발생한 걸로 나왔고 요거를 컴패레이터로 이렇게 바꿔보면 컴패레이터는 1000명 중에 18명 정도 발생한 걸로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프로포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저희가 뽑아놓은 코호트들 중에서 아웃컴이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 N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혹시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티메이션 그 통계 코드를 돌리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분석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해저드 레이시오는 제가 지금 이 통계 분석 돌리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틀라스에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아틀라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만드실 수 있고요. 푸아송 리그레션 만드실 수 있고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웃컴을 판단할 때 이게 바이너리한 문제일 경우에 이 질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이제 아웃컴이 클래시파이가 되는 경우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웃컴이 RR이라고 해서 렐라티브 리스크로 떨어져요. 근데 그 렐라티브 리스크가 의미를 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드 레이시오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푸아송 리그레션은 이제 빈도 기반의 연구를 하시고 싶을 때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웃컴이 레인 레이시오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흔히 생존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생존 분석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요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쓰실 경우에는 아웃컴이 하자드 레이시오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통계 모델을 돌리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분석을 하실 때 보통 저희가 이런 레트로스펙티브한 코호트 연구를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후향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럴 경우에 저희가 코호트를 이제 짜게 되고
저희가 아까 짰던 것처럼 이렇게 타겟군, 초록색 옷을 입은 이런 타겟 코호트,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이제 컴페어레이터 코호트, 이렇게 흔히 이제 두 개의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간의 뭐 아웃컴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뽑아놨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교란 변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뽑았을 때에 초록색 옷을 입은 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날씬한 사람들이 많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은 것처럼, 이런 몸무게라는 바이어스가 양쪽 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시던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란 변수들이 전혀 보정이 안 된, 그냥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 중에서 아웃컴이 몇 명 발생했고, 이렇게 뽑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 발생했고, 이렇게 아웃컴을 비교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교란 변수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보정을 시킵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각 환자들한테 계산을 하게 되고요. 한 환자의 여러 코베리에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 이 환자가 트리트먼트군에 속할 프로바빌리티 값을 계산하는 로지스틱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로지스틱 모델을 돌려서 나온 그 결과가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되고, 그 스코어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타겟과 컴페어레이터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매칭이 성사된 사람들끼리만 콕스 모델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보통 계산하게 되면 이제 타겟군과 컴페어레이터군이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를 나타내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통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아틀라스에서 사용하시는 PS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지 스케일 레귤러라이즈드 레귤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든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는 그런 로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 매칭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타겟하고 컴페어레이터의 이런 PS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달랐다면, 매칭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한 분들끼리만 아웃컴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스트라티피케이션으로 이제 층화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층, 그다음에 보통 층, 그다음에 날씬한 층,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스트라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각 스트라타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아웃컴을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층화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근데 매칭 방법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런 결국에 요런 로지스틱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요런 로지스틱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코베리에이트이 이렇게 x1, x2, x3 코베리에이트 값들의 베타 값을 계산을 하는 이런 로지스틱 수식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경우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돌리실 때에 에러가 보통 많이 한 번은 겪으실 거예요. 에러를. 그러면 이제 뭐 이 에러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입니다.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는 저희가 PS 매칭을 만들 때 사용한 요 코베리에이트과 트리트먼트 여부, 그러니까 저희가 예시 사례로 본 경우는 이제 라리티딘을 먹을지 아니면 다른 H2 블로커군을 먹을지, 그 트리트먼트 여부와 요 코베리에이트과 상관관계가 너무 높게 되면은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를 발생시켜서 에스티메이션이 끝까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에러 메시지에 보면은 어떤 코베리에이트이 에러를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코베리에이트의 컨셉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아이디를 확인을 하시고 코베리에이트에서 익스클루드를 시켜야 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PS 매칭할 때 요런 코베리에이트들은 제외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주게 되면은 요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를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에스티메이션 기능을 끝까지 돌리려고 한다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목적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콕스 리그레션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해저드 레이쇼를 계산을 할 거고 그 해저드 레이쇼의 p-밸류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계산을 했을 때에 시스테매틱 에러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테매틱 에러를 보정시켜주기 위해서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사용을 해서 p-밸류를 칼리브레이션을 시켜줍니다.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이제 타겟이나 컴패레이터나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해서는 리스크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타겟군이나 컴패레이터군이나 1인, 렐러티브 리스크가 1인 그런 아웃컴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그 컨셉셋으로 미리 이제 정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컨셉셋으로 이제 미리 적용을 시켜주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요 아웃컴들은 p-밸류 보정을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게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연구에서 그 라니티딘을 먹든지 아니면은 라니티딘 말고 다른 H2 블로커들을 먹든지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아웃컴들, 그러니까 뭐 내성 발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혀 무관한 아웃컴들을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개념도 나오는데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는 반대로 명백하게 타겟과 컴패레이터의 요 리스크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입니다. 뭐 렐러티브 리스크가 그러니까 2나 혹은 3이나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리스크 차이가 나는 아웃컴이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이고요.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논문 리뷰를 해봐도 논문마다 사실 렐러티브 리스크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그러니까 그런 요런 효과의 크기 차이가 명백하게 문헌상에도 그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이 해저드 레이쇼가 2인지 3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성 대조군,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한국말로 이제 양성 대조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틀라스에서는 아까 설정을 해놓은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통해서 합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이제 만약에 타겟군에서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한 번 발생을 하는 아웃컴이다라고 네거티브 컨트롤이 있다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2배 발생하게 이런 합성 아웃컴 케이스를 합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리얼 아웃컴이 한 번 발생을 했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시뮬레이티드 아웃컴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아웃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발생한 기록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기록을 이용을 해서 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기록을 합성을 해놔서 이 기록 합성된 기록을 활용을 해서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p-밸류 보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통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런 논문들의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논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피더넷의 요 에스티메이션 메뉴를 들어가셔서요. 여기 New Population Level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제 제목을 기입을 하고요. 네, 이렇게 제목을 기입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은 크게 맨 처음 화면을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각 덩어리가 있고 이 덩어리 안으로 또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코호트들을 불러오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호트를 세팅하는 단계이고요. 여기 add comparison, 이거 제가 아까 들어왔다 나가서 생겼는데 다시 여기 comparison에 여기 오른쪽에 add comparison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가장 처음 아까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를 불러오고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불러와야 됩니다. 여기 타겟 코호트 여기 불러오는 쪽에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패레이터 코호트 불러오는 쪽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컴패레이터 코호트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add outcome 버튼은 outcome 코호트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any cancer 이렇게 outcome 코호트를 불러오는 기능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여기서 불러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끝까지 보시려면은 여기에 무조건 뭐라도 컨셉이 있어야지 끝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이제 불러와야 되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컨셉셋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 버튼 누르셔서 튜토리얼용으로 여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은 네, 뭐 이런 컨셉들이 있습니다. 뭐 요 아웃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타겟군하고 컴패리터군의 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 양군 간의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웃컴들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하셔서 컨셉셋으로 만들어 놓은 컨셉들입니다. 요런 아웃컴 컨트롤,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이제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코베리의 세팅은 여기서는 저는 잘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잘 설계를 하지 않고요. 여기서 나가셔서 요 버튼을 눌러서 다시 나가셔서 아래쪽에 어널리시스 세팅,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석에 대한 옵션들을 설정하는 기능 여기서 많이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오른쪽 요 버튼 누르시고 여기도 들어오면은 몇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세팅하는 거 그리고 코베리에이트 세팅 여기에서의 코베리에이트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에 사용하는 코베리에이트입니다. 저희가 콕스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아웃컴 모델링을 하는 거고 콕스 모델을 만들 때 만드는 그 코베리에이트 아니고 여기는 PS 매칭할 때의 코베리에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코베리에이트 세팅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아웃컴 모델링 세팅하는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파퓰레이션 세팅은 저희가 아까 질문 중에 뭐 이 전체 연구 기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 연구에 대한 기간을 여기서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쌓여있는 데이터로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각 환자별로 다 이제 데이터가 확보된 기간들이 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 뭐 2022년 마지막 날짜까지의 데이터만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조건들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2010년 1월 1일, 그리고 여기에 2022년 12월 21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연구에 쓰일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기간의 앞뒤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과 컴패레이터에 둘 다 들어가는 환자인 경우에는 리무브를 시킬 건지 아니면 킵을 할 건지를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저는 리무브를 많이 시킵니다. 두 개 그냥 다 들어가는 환자 경우에는 그냥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된 기능은 타임 앤 리스크가 시작하기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했으면 그 환자는 제외시켜 줄 것인지 보통은 제외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타임 앤 리스크 시작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했으면 그냥 서브젝트에서 리무브를 시켜주고 그거를 며칠 동안 보겠느냐라고 하면 그냥 99999 하면은 제가 아까 마이너스 올데이즈 설정한 것처럼 그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다 리뷰를 해서 제거를 시켜주는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주요하게 요 파퓰레이션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코베리에이트 세팅에서는 이 오른쪽에 이 파란색 쪽 여기 클릭 투 뷰 디테일 요거 누르시면은
PS 매칭에 사용할 공변량을 뭘 설정할지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 디폴트로 그냥 있는 거를 거의 대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보통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젠더 쓰고 에이지 그룹 쓰고 요거는 5세 단위에 구별되어 있는 이제 연령군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5세 단위로. 그리고 레이스나 에스니시티 이런 거는 보통 안 줍니다. 저는. 그리고 인덱스 이어 주고 인덱스 먼스 같은 경우에 별로 안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트 이렇게 컨디션 그룹으로 돼 있고 드러그 그룹으로도 돼 있고 이제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다 설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는데 저는 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컨디션하고 드러그는 아예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요 위에서 설정된 대로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 프로시저 메저먼트 그다음에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그룹에 대한 기록을 주로 코베리에서 많이 쓰고 옵저베이션은 저는 주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도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코베리에이스로 많이 이제 설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에 제가 아까 PS 매칭을 할 때 라지 스케일로 PS 매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존 연구에서 저희가 PS 매칭을 한 공변량을 사전에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뽑아놓은 환자들의 그 환자들의 모든 진단 기록, 과거 365일 사이에 진단받았던 모든 진단 기록, 그리고 모든 약물 처방 기록, 그리고 모든 수술 처치 기록, 그다음에 모든 랩 테스트 기록들을 다 코베리에이스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란셋에 기재된 연구 같은 경우에 뭐 PS 매칭할 때 코베리에이스 7,000개 이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7,000개 이상으로 잡힐 수가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만 해도 그 뽑아놓은 환자군이 가지고 있는 약물 기록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드러그 그룹이라고 하면 드러그 그룹은 드러그를 HC 기준으로 큼직큼직하게 계열별로 묶어놓은 거를 이제 코베레이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메드라 기준으로 조금 상위단의 그 진단명 기준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진단에 대한 기록들이. 만약에 세세한 진단 기록들을 다 코베리에이스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이 아래쪽에 여기 컨디션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롱텀에 대한 기록들, 쇼텀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다 공변량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약 처방도 환자가 처방받은 약 처방, 세세한 약 처방까지 다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 그룹으로 잡힌 거는 대분류로 되어 있는 걸로 그게 하나의 코베리에이스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만 되어 있어도 저희가 만약에 1,000명을 뽑았으면 그 1,000명이 처방받았던 약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코베리에이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타이레놀을 받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받은 기록이 PS 매칭을 할 때 공변량으로 그 타이레놀이 하나의 공변량으로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코베리에이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갈 때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 PS 매칭할 때 이제 분석하실 때 테이블 만들 때 하나하나가 다 컬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환자들이 쭉 기록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코베리에이트들이 다 컬럼으로 들어가서 이 환자가 타이레놀 먹은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0일로 딱 쭈루루 기입이 된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펜시스코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베리에이트들을 활용할 수 있으신 거고 그리고 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코베레이 세팅할 때 익스클루전에 아까 제가 라니티딘하고 라니티딘 제외한 다른 H2 블로커하고 하나의 컨셉셋으로 묶는 거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니티딘 만들어 놓은 컨셉이
여기 보시면 라니티딘하고 다른 H2 블로커를 하나의 컨셉셋으로 만들어 놓은 컨셉이 있습니다. 이 컨셉을 불러와서 저희는 이제 이런 트리트먼트 차이에 의해서 아웃컴 발생률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트리트먼트로 쓰이는 약물들은 이제 코베리에이스에서 제외를 하는 이런 걸 준 거고, 이 아웃컴들에 대해서 디센던트들도 다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예스로 해주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컨셉셋의 디센던트들도 이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노로 돼 있어도 알아서 이제 하위 개념들까지 다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베리 세팅이었고, 이제 타임 앤 리스크는 이제 제가 아까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에서부터 30일부터 타임 앤 리스크 스타트를 잡고, 그 다음에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에서 365일까지를 타임 앤 리스크 엔드 데이트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최소로 타임 앤 리스크가 며칠은 확보되어야지 연구에 쓰겠다라고 하는 최소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은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트림을 할지 말지, 프로펜시 스코어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양극단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연구에 쓸지 말지, 그거를 이제 트림을 할지 말지,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을 날려버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칭을 할지 아니면 스트라티피케이션 방법을 쓸지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제 매칭을 하면 이제 그냥 매치온 프로펜시 스코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옵션은 1대 뭐 4로 매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타겟 한 명당 컴패레이터 몇 명까지 매칭을 시킬지 그거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4로 돼 있으면 타겟 한 명당 최대 4명까지 매칭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1대 4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그냥 거의 디폴트로 주셔도 됩니다. 요 칼리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칼리퍼는 0에 가까울수록 되게 시비어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만 매칭을 시켜야겠다라는 의지로 칼리퍼를 작게 주는 거고요. 칼리퍼를 크게 줄수록 PS의 차이가 커도 매칭하는 데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준 거고, 디폴트는 이제 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래 두 개 옵션을 그냥 노로 꺼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 코릴레이션을 체크하는 기능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에러가 귀찮다, 나는 에러가 발생해도 그냥 끝까지 돌아가는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개 옵션은 그냥 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웃컴 모델링은 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 3개 중에서 생존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콕스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그냥 거의 요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PS 매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콕스 모델을 돌리겠느냐라는 질문인 거고, 이 아래쪽은 아웃컴 모델 만들 때에도 이 위에서 설정한 코베리의 모델을 아웃컴 모델에도 쓸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건데, 여기는 보통 안 쓰고 아웃컴 모델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루 하고요, 보통.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매칭이 된 샘플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 IPTW라고 해서 계산된 그 스코어의 역수값을 곱해줘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환자 수를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주로 저는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요. 너무 샘플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하고, 이거를 쓰실 때에는 보통은 트림을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양극단의 데이터들이 합성이 된 값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IPTW 쓰면은 트림은 이제 보통 주게 되고요. 그래서 뭐 IPTW 그냥 노로 해서 하면 이렇게 설계하고 저장하면은 이제 요 생존 분석을 돌리는 이런 분석 쿼리를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랑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세팅인데요. 이제 요거는 저는 그냥 디폴트 그대로 많이 놔둡니다. 이 네거티브 컨트롤 그냥 놔두시면 되고,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이게 노로 돼 있으면 그냥 이거 합성 안 하고 그냥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굳이 안 하셔도 연구 결과가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까지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를 실행시킬 때부터 피더넷의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아웃컴에서 요 에스티메이션 쪽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놨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피더넷으로 돌아가셔서 자,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마이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어널리시스를 만드셨잖아요, 하나.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될 거고 여기에서 Import from Atlas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DB 제가 아까 오픈 데이터베이스 DB에 들어갔고 요 DB 선택해서 요 에스티메이션에서 제가 아까 만든 에스티메이션 요 HK22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리고 컨펌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은 그리고 클로즈 하시면 자, 이 연구 설계에서는 여기까지 연구 설계 되면은 아틀라스에서는 요 연구 설계에 대한 R 패키지를 만들어 줍니다. 요 R 패키지를 제가 아까 임포트 프롬 아틀라스에서 불러온 게 요 R 패키지 실행 파일들을 피더넷으로 업로드를 시킨 겁니다, 지금. 이렇게 피더넷으로 요 zip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놓고 요거를 이제 DB에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execute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지금 저는 이제 교육용 계정이라서 오픈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는데 RFG에 속한 병원들이 쭉 뜨실 거예요. 그 순천향병원 연구자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런 병원들이 쭉 뜰 거고요. 돌리고 싶으신 DB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히라 2017년 DB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다른 B병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B병원에 요 3번 DB에 돌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DB를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서브밋을 누르면 아까 그 zip 파일로 저희가 떨군 그 R 패키지 파일이 각각의 DB에 연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브밋을 누르면 여기 이제 두 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실제로 나오게 된 결과는 이제 이게 제대로 다 돌아갔으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컴플리티드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리절트 버튼을 누르면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절트 버튼을 저희 히라 2017년도에 이 분석을 돌린 결과를 이제 뷰 버튼을 눌러서 해보면 연구 결과를 여기 result.zip 파일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여기 샤이니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연구 결과를 그냥 바로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이게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로딩되는 시간이 다른데요. 아까 돌렸던 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까 샤이니 버튼을 눌렀으면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저희가 타겟 컴페리터 아웃컴 어떻게 설정한 코호트인지가 나오게 되고 어느 DB에 돌렸는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돌린 결과가 해저드 레이시오가 0.81이었고 그게 뭐 로어 바운더리 쪽, 어퍼 바운드 쪽이 얼마였고 값이 P-밸류가 몇이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티드 된 P-밸류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칼리브레이티드 된 P-밸류 값도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서머리 돼서 나오고 여기 줄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아웃컴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연구의 검정력이 나오고요. 파워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이게 로딩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자, 아까 요 어트리션 요걸 눌렀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이제 조건들에 따라서 몇 명이 탈락을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린 콕스 리그레션에는 몇 명의 환자가 활용이 됐는지 그런 어트리션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파퓰레이션 캐릭터리스틱이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이런 캐릭터리스틱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S 매칭 하기 전과 PS 매칭을 하고 난 이후에 타겟과 컴페리터 군의 이런 연령 분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별 분포가 나오고 이 아래쪽으로는 쭉 그 메디컬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그냥 캡처한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이렇게 이 메디컬 히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각각 이제 코호트로 뽑아놓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이라고 하는 탭 누르시면은 저희가 PS 모델링 그 PS 모델이 된 그 로지스틱 모델의 앞에 베타 값들이 나오고요. 각각 코베레이트들의 베타 값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펜시 스코어 분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코베레이트들이 PS 매칭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매칭이 되기 전과 코베레이트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타겟과 컴페레이터 분에 그래서 요게 0.1 아래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요 코베레이트들에 대해서 보정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시스테매틱 에러 보정하는 거 저희가 아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설정을 해줬는데 요 아웃컴들이 요 깔때기 안에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플롯이 저희가 콕스 모델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카플란마이어 플롯도 이제 뽑아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라니티딘 군하고 아더 H2 블로커 군하고 이런 생존 분석 곡선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결과를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에스티메이션까지는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요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패스웨이 기능 요건데 요거는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은 캐릭터라이제이션 기능은 저희가 뽑아놓은 코호트 환자군의 말 그대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코호트 데피니션 쪽에 저희가 보고 싶은 코호트들을 저희가 아까 코호트 데피니션에서 만들어 놓은 코호트들을 불러오고요. 라니티딘 코호트, 아더 H2 블로커 코호트를 불러오고 이 피처 어널리시스에서는 저희가 캐릭터로 보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서 불러오실 때 데모그래픽 관련된 거는 뭐 에이지 분포, 연령대 분포, 그리고 성별 분포 뭐 이런 거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컨디션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어떤 우리가 뽑아놓은 코호트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진단명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컨디션 쪽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컨디션 어커런스 뭐 롱텀이다. 여기서 이제 롱텀, 미디움텀, 숏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로는 롱텀은 마이너스 365일, 미디움텀은 마이너스 180일, 그 다음에 숏텀은 마이너스 30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이너스 35일까지 쭉 봤을 때의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요. 모든 기준은 다 인덱스 데이트입니다.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65일까지 진단받았던 모든 진단명에 대한 빈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코호트에서 이 환자들이 어떤 약 처방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피처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고자 하는 피처를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에다 이제 더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는 저희가 아까 인시던스 레이트에서 이 피메일 메일 조건 이제 추가해서 이제 남녀로 구별해서 본 것처럼 요 캐릭터리스틱 기능도 요거를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메일 메일에 대한 설계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요 캐릭터리스틱에 요 파라미터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 캐릭터리스틱 기능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기록만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숏텀은 마이너스 31이라고 했고, 미디움텀은 마이너스 180, 롱텀은 마이너스 360이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을 저희가 맘대로 조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기능에서는. 파라미터 네임 중에 endDay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endDays가 디폴트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데이트가 저희가 캐릭터리스틱을 보는 가장 마지막 날짜로 디폴트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플러스 30일까지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단 기록을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한 달 이후까지의 진단 기록들까지 싹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endDay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플러스 3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new 파라미터에 넣고 여기에 endDays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는 이게 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플러스 30 하고 서브밋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건 제가 미리 이제 서브밋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딱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숏텀도 마이너스 30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0으로 제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숏텀 스타트 데이스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명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이거를 뭐 고치고 싶으신 걸로 고치시면 돼요. 뭐 마이너스 60으로 고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서브밋을 누르면은 저희가 캐릭터리스틱을 보고자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설정을 이제 여기서 인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공유드렸던 그 자료에 PPT 자료에 요 파라미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 싶으신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파라미터 이름을 아셔야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그 파라미터 명을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캐릭터리스틱을 돌리면은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에이지 그룹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5세 단위로 끊어서 각각 코호트에 이 5세 단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인지 그 비율이 어떤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요. 제가 아까 서브 그룹으로 피메일하고 메일을 나눴기 때문에 각 코호트의 결과들이 다 피메일, 메일 분기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모그래픽 정보에는 성별 분포가 각 코호트별로 그 성별 분포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컨디션 어커런스 숏텀 요건 이제 마이너스 30일 사이에 요런 진단명들이 요 저희가 뽑아놓은 사람 그 환자군에 요런 비율로 있었던 겁니다. 요런 결과 보실 수 있고, 이 약 처방 기록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율을. 요건 이제 수술 처치에 대한 기록들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집단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보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뽑아놓은 코호트가 어떤 과거의 과거력이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 보고 뭐 새로운 연구를 디자인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호트 패스웨이는 이제 요거는 결과부터 바로 보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패스웨이는 이거는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형 당뇨를 진단을 받은 이후에 당뇨 약제들을 별로 어떻게 이제 그 활용한 이런 사례들이 어떤 패스웨이를 그리는지, 그러니까 어떤 히스토리로 이 사람들이 이제 약 처방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썬버스트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요. 이 안쪽으로 갈수록 첫 번째로 처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 단계로 처방을 받은 약인 거고요. 2형 당뇨 환자들 중에서 2형 당뇨 환자가 11만 9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패스웨이를 그리는데 사용된 환자들은 7만 2천 명입니다. 제가 이벤트 코호트로 사전에 이렇게 메포민을 처방받은 군, 설포닐 우레아를 처방받은 군, TZD 처방받은 군, 인슐린, 뭐 SGLT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이벤트들을. 그래서 이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시퀀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요 시퀀스를 걸은 사람들은 처음에 1차로 메포민하고 DPP4 이니비터를 병용 처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DPP4 이니비터 단독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설포니 우레아로 같이 병용 처방된 이 사람들의 비율이 각 단계별로 몇 퍼센트이더라. 이제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패스웨이 기능입니다. 이런 패스웨이는 이제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요거를 사용하시려면 맨 처음에 이 타겟 코호트에 T2DM군 2형 당뇨를 진단받은 코호트를 사전에 이 코호트 데피니션 기능을 통해서 정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코호트는 요 각각의 약을 먹은 코호트를 요 데피니션에서 미리 설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 각각의 약을 다 여기서 불러오셔야 됩니다. 요 이벤트를 보시고자 하는 이 이벤트들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여기 분석 세팅은 컨비네이션 윈도우는 7일로 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컨비네이션 윈도우 7일 이내에는 요 이벤트들이 두 번이 만약에 메포민도 먹고 DPP4 이니비터를 먹은 기록이 7일 이내에 발생했으면 하나의 스텝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병용 처방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컨비네이션 윈도우를 설정을 해준 겁니다. 7일로 된 거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에 메포민 DPP4 이니비터가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묶여져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3개 약물을 먹은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환자들이. 그게 이제 컨비네이션 윈도우 세팅이고, 미니멈 셀 카운트는 최소 5명은 있어야지 여기에서 셀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맥시멈 패스웨이 랭스는 아까 그 단계가 최대 몇 개까지 가게 할 건지 패스웨이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8로 줬지만 실제로 거의 맥스로는 3단계에서 대부분 끝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패스웨이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계를 하고 돌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기능이 코호트 패스웨이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일단은 사용하시려는 이제 CDM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각 테이블은 어떤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컬럼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스펙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오목 CDM DB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CDM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아마 더 확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아틀라스를 설계할 때에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용어 검색하는 사이트, 아테나 사이트,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설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포럼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포럼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영상들도 저희 피더넷에 들어와 보면 업로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디시에서 만든 북오브 오디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틀라스를 제가 다루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이라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책의 내용이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한글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근데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한글로 오히려 읽으시면은 이해가 더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더 북 오브 오디시를 그냥 영문으로 그냥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질문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서 질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